네, 첫 소식은 워싱턴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15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관세 협상뿐 아니라 안보 문제까지 굵직한 의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에 유선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그곳은 오전 5시 반이 좀 넘었습니다. 어젯밤과 이른 오전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죠? 네, 대통령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즉흥적인 성향을 고려를 했을 때 이번 회담이 쉽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실무선에서 이제 의제를 조율을 하고 또 우리가 내밀 수 있는 협상 카드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곳 워싱턴으로 오는 길에 기내에서 우리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번 회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권 국가에서 우리 주권자들,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할지라 최소한 실망하게 해드리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냈죠.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 추가 개방,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추가 개방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미 타결된 협상을 쉽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좀 사수를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워싱턴으로 향하는 바로 그 기내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회담 전망도 직접 밝혔죠. 네,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주제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이제 관세 협상, 그리고 안보, 그리고 새로운 협력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이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제 북한 문제, 한반도 전역에 대한 평화 문제도 거론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핵 문제든 북한 문제든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관한 건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얘기는 누구든지 아마 한 번쯤은 해보지 않을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또 한미 정상회담은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필요한 얘기라면 가능하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말도 했습니다. 예. 조심스러운 입장 아마도 만반의 준비를 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회담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 통상적이었다면 한일 정상회담을 이제 동행을 해서 보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같이 건너오게 되는데 한일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먼저 건너왔죠. 그리고 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이례적으로 내일 좀 잠시 뒤에 한미 정상회담에 같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잠시 뒤 이 6시간 뒤에 이곳 백악관에서 열리게 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돌발 변수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라는 노력으로 풀이가 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워싱턴에 오면서 자신이 온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부분에서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정상회담에 앞서서 현직 교민들과 만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이곳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현지 교민 150여 명과 만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이 됐죠. 한국계로서는 처음 당선된 앤디 킴 연방 상원의원도 그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한미 양국이 풍요롭게 될 수 있는 역사가 새로운 한미동맹의 역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라든가 이곳 재미 동포들의 투표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될 때는 여러 차례 박수도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죠? 네, 아까 앞서 전에 들었듯이 세 가지 분야, 관세, 안보, 그리고 새로운 협력 분야 이렇게 논의가 될 텐데요. 그중에 가장 희망적인 게 이제 새로운 협력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관세 협상에서 타결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죠.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한미 조선 기술 협력에 대한 차원에서 이번에 조선소를 방문하게 됐는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오션 조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JD 벤스 미국 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가는 방안이 이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유선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정상들을 만나면서 돌발 행동이나 발언들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정상회담에서 돌출 행동을 자주 보였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는 공개 설전을 벌였고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And what you're doing is very disrespectful to the country, this country. That's back to you. 라마포사 라마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앞에선 동영상을 틀더니 남아공에서 백인 농부들이 집단 학살됐다는 거짓 주장까지 늘어났습니다. Burial sites right here. Burial sites. Over 1,000 of white farmers.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진땀을 흘리며 해명해야 했습니다. Now, people who do get killed, unfortunately through criminal activity, are not only white people. Majority of them are black people. 대부분 정상회담 도입부에 언론을 앞에 두고 벌어진 돌발 상황입니다. 내일 새벽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모두 발언 직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대미 투자나 국방비 증액, 동맹의 현대화 등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 돌발 발언을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또 지난 6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때처럼 일정을 임의로 바꾸거나 공동성명 자체를 보이콧하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이나 발언에 이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역시 정상회담 결과와 직결되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일 회담 직전까지도 최악의 상황을 포함하는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해 대응 전략을 다듬겠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법무부와 대검을 압수수색하며 내란 동조 의혹을 겨냥했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된 건 검찰 역사상 처음입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은 법무부와 대검, 박 전 장관 자택, 서울구치소 등 4곳에서 이뤄졌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압수수색 영장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출국금지팀 호출, 교정본부 수용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을 하고 내란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초로 불러들였던 국무위원 6명 가운데 1명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4번째 강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 개인 물품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 전 총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됐을 때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모레 오후 1시 반에 진행됩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 6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가 당선됐습니다. 특검은 이 선거에 통일교가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입당시켜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당시 건진법사가 측근에게 보낸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장관의 축사를 언급하며 3만에서 6만 표가 걸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기현 당대표를 만들려고 대통령실이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2주 정도 앞둔 2023년 2월 23일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건진 법사에게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축사가 어렵다고 들었다며 문자를 보냅니다. 건진은 강하게 다시 조치하라고 했단 취지로 답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건진은 김영준 당시 오사카 총영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 전 총영사는 윤석열 대선 캠프 네트워크 본부 부본부장을 맡은 인물로 같은 본부 고문이던 건진과 함께 일한 인물입니다. 대선 이후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건진은 김 전 총영사에게 김기현 당대표 만들려고 대통령실에서 각 조직들 용산에서 밥 먹어가며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만에서 6만 표가 걸린 일이니 꼭 성사돼야 한다며 축사도 하고 후원하라고 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건진이 문자를 보낸 다음 날 조규용 당시 복지부 장관은 통일교 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보냈습니다. 소외와 고독이 없는 존엄한 노후 생활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교인들을 입당시켜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대가로 조 전 장관 축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에선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대통령실은 당무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건진 법사의 문자엔 무속인 비선이 대통령실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일교 측을 선거에 동원하려 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빗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 소식이 미리 예보돼 있었는데도 노동자들이 왜 맨홀에 들어갔어야 했던 건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굵은 빗줄기를 뚫고 소방 구급대원들이 사다리를 설치합니다. 산소통을 맨 대원이 물 아래로 내려가고 잠시 뒤 구급차가 빠져나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서울 강서구 한 맨홀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사고가 난 맨홀입니다. 이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인데요. 작업을 하던 5명이 비가 쏟아져 철수를 하던 중 한 명이 휩쓸려 갔습니다. 계속 봉사를 했었나요? 일주일 정도 됐어요? 아파트에 2명 정도 서 있고 8시부터 엄청 있어요. 8시 20분. 남성은 하수도를 따라 1.4km쯤 떨어진 빗물 펌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등촌대가 여기 수색을 하고 마지막으로 다양 빗물 펌프장 수색을 하면서 구조 대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앞서 인천 계양구와 서울 금천구에서도 맨홀 안전사고로 잇따라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맨홀 작업 중 올해 7명의 노동자가 숨졌는데 지난해 1명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정부와 지자체는 밀폐 공간 내 작업 시 가스 농도 측정기와 보디캠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